문제 좀 봅시다. A 섹터의 서술상의 특징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지금 A 섹터예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있지. 공간적 배경 뭐 나왔는데 건우 어머니의 집이죠. 건우 어머니의 집이야. 이걸 활용해서요 주제를 암시적으로 된다. 주제가 뭔데? 이 소설의 주제가 뭔데요? 빼앗긴 섬에 대해서 섬 사람들의 이야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랑 주제랑은 전혀 상관없죠. 일상적 소재를 열거한다. 일상적 소재가 뭔데? 일상이 뭔데요? 반복되는 삶.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장독대나 뭐 이런 것들 나왔지? 열거한 것까지는 오케이. 나열했으니까요. 인물의 복잡한 심리 그런 거 없어.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자. 심리가 복잡하다라는 얘기는 다양한 내면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양한 내면이 존재한다. 그럼 다양한 내면이 존재하면은 서로 다른 내면들끼리 서로 충돌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내적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겠죠. 되시겠지? 그래서 복잡한 건 안 되겠고요. 3번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나와있지. 지금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서술자가 만약에 작품 밖에서 여기 있는 사건에 대해서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면 무조건 서술자적 논평입니다. 서술자의 논평 혹은 편집자적 논평. 되시길 거고요. 그런데 성격이 변화하니 성격 변화 안 합니다. 4번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 서술자의 판단 뭔데? 서술자가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 이런 것들 되니? 그래서 인물의 성격 제시한다. yes. 그 다음에 3번에 여기 이제 서술자의 논평 나와 있잖아. 물론 여기 있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역시 서술자의 논평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5번 현재와 과거의 사실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한다. 물론 과거 사실 나왔지. 왜? 혼자 억세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건우를 나룻배 태워서 인류 중화까지 보내고 그런데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 그게 없지 지금. 그냥 뭐만 제시하고 있는 거야? 성격을 뭐 하는 거? 추론하는 거, 드러내는 거. 31번도요. 소는 어머니가 고된 생활을 감당해왔다. yes. 그래서 뭐해? 상일이 있는. 인류중학은 건우 모자의 불화가 교육관의 차이. 지금 뭐 싸우냐? 그런 거 없어요. 책상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얘기고요.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 뭐 때문에? 여기 섬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북은 조마이 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이라는 얘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내려오고 있었던 역사. 요거 가능하시겠죠? 32번이 이제 좀 중요해지겠죠? 여기 이제 시나리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나리오.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관련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보셔야 돼.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시나리오랑 보통 극을 같이 배워요. 시나리오와 극을 같이 배우는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어떤 대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극 같은 경우에는 무대 상영을 위한 대본 요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극이랑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얘네들은요 전부 다 지시문 그리고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개가 돼요. 되시겠지? 근데 극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요 얘는 해설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이강백의 결혼에서도 해설자가 나왔고 이강백의 파수꾼에서도 해설자가 등장하지. 그래서 해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어떤 게 나오냐면은 보통은 이제 시나리오의 어떤 기법
시나리오 기법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도 있지. 뭐 S샵, 그 다음에 뭐 페이드 인,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시나리오 기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나오면 당연히 내용일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내면색이 묻는 거 나오겠지. 근데 이 시나리오 기법이 조금 이제 뭐 난해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런데 봐봐, 섹터 B를요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을 합니다. 원래 소설을 시나리오로 바꾸겠다, 지금 이런 얘기야. 되시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시나리오가 어떤 형식을 띠고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지를 보셔야 돼요. 여기 봐봐, S샵 98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S샵 98을 뭐라 했겠어? 씬 넘버라고 했겠죠. 씬 넘버. 근데 여기 있는 씬 넘버 98인데 강둑 위에서 오후에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스크의 ELS라고 했어. Extreme Long Shot. 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조망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게 약간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에서 아마존의 눈물 뭐 이런 거 하면 아마존 높은 데에서 드론 띄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건우 증조부 나옵니다. 원래 소설에는 없었어. 건우 증조부가 나오신 거예요. 손에 쥔 종이로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는 이럴 수 없는 기다, 이러고 있지. 소년 건우 할아버지가 나와요. 또 새로 건우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죠. 유년 시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인자 우리 땅이 아니라 조마이섬 왜 외놈 땅이 됩니까? 하고 막 찍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리고 OL이 나오지. 이게 뭐야? 오버랩입니다. 오버랩. 장면을 뭐한다? 겹친다. 이해되시겠지? 그럼 잘 봐. 요게 있고요. S샵 99가 있어. 얘는 나루터 선술집이에요. 누구 나오니 지금? 건우 선생님 나오지. 원래 소설에 건우 선생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이 소설의 원래 서술자인 나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제 때 토지조사 사업 한답시고 국유지로 편입시켰다가 다시 그걸 팔아먹었던 거군요. 불하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의해서.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나의 성찰로 처리됐던 게 뭘로 지금 처리된 거야? 대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거기서 끝이 아니다. 뭐 넘어갔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에 넘어갔고요. 하천 부지를 매립한다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종이 조각을 빼주며 그럽디다.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내일은 결판을 낼 거라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있어요? 대명천지에 이를 순 없는 기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럼 잘 봐. 지금 서로 다른 두 장면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장면. 하나는 S샵 98이 있고 하나는 S샵 99가 있어요. S샵 98에서는 누가 등장하시고 건우 증조부랑 건우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등장하지. 건우 증조부 나오시고요. 건우 할아버지의 유년. 소년 시절의 건우 할아버지. 요게 등장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건우 증조부께서도 과거에 조마이섬에 땅이 있는데 이 조마이섬의 땅이 누구한테 팔려갔던 거, 외놈들한테 팔려갔던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외놈들이 가져갔으니까. 여기 S샵 99에서는요. 건우 증조부와 건우 할아버지 있었다면은 여기에서는 주로 건우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윤춘삼 씨도 물론 등장하지만은. 그리고 여기에는 건우 선생님이 나옵니다. 얘도 어때? 똑같이 조마이섬의 땅이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 되세요? 그러면서 건우 증조부랑 건우 할아버지가 똑같이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해? 똑같은 뭐 대명천지에 이를 순 없는 기다 하면서 뭘로? 대사가 S샵 98과 99에서 각각 모되니 반복해서 사용이 되죠. 됐나 여기까지? 반복해서 사용된다. 근데 잘 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대명천지에 이를 순 없는 기다라는 대사를 통해서 S샵 98과 99가 서로 별개의 장면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 서로 완전 다른 장면이 아니라 비슷한 장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맞니? 마치 여기 뭐 나와 있었던 것처럼 건우가 얘기했던 섬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 맞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자고. 제가 이거는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잘 봐. 서로 다른 장면이 있어요. 여기 서로 다른 장면 혹은 대사 상관없어. 서로 다른 장면에 등장하는 대사. 되니? 근데 얘네가 서로 비슷한 단어 혹은 같은 단어로서 유사성으로 엮일 거예요. 유사성. 근데 그 유사성을 얘네들을 유사하다라는 이유로 연결하고요. 결합하고요. 통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되니?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고? 매개 요소가 필요해요. 매개 요소. 그 매개 요소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통합돼. 그러면 무조건 뭐가 생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무조건 뭐가 생겨? 새로운 의미가 생깁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새로운 의미. 또 한 가지 좀 지워볼게. 서로 다른 장면이랑 대사야. 서로 다른 장면 혹은 대사. 서로 다른 장면이나 대사. 얘네가 유사한 게 아니라 서로 대립성으로 연결될 거예요. 서로 아예 다른 거라고. 얘네도 똑같이 역시 뭐 돼야 돼? 연결되고 결합되고 통합돼야 돼요. 그래서 얘네도 역시 뭐가 필요하고 매개 요소가 필요한데, 만약에 이게 대립성으로 서로 연결, 결합, 통합되면 얘네도 역시 뭐가 생긴다? 새로운 의미가 생긴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맞니? 키가 비슷한 185, 186이야. 서로 키가 똑같아, 비슷해. 유사성으로 연결, 결합, 통합되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져. 어떤 의미? 와, 얘네는 전부 다 키가 크고 도대체 뭘 먹은 거야? 나도 그렇게 먹고 싶다. 새로운 의미 가능하지. 만약에 여기 뭐 극단적 예시로 키가 189야. 여기 140이야. 서로 키가 어때?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서로 키가 달라. 완전히 딱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해? 야, 키 차이 개쩐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서로 다른 특징들이 뭐 되겠어? 부각, 강조되겠지. 189, 190 서로 키가 똑같아. 서로 키가 커. 서로 연결, 결합, 통합돼. 그럼 어떻게 돼? 키 큰 게 서로 뭐 된다? 부각되고 강조된다. 이해되니? 특징을 뭐해? 부각 앤드 강조. 문제 없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S샵 98이랑 S샵 99가 서로 다른 장면이지. 서로 다른 장면이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대명천지는 이럴 수 없는 기다 라고 얘기하는 무엇을 통해? 매개 요소를 통해. 매개 요소를 통해 서로 다른 두 장면이 뭐 된다? 서로 다른 두 장면이 뭐 된다? 연결, 결합, 통합이 이루어지죠. 맞니? 그러면 무조건 뭐가 생겨요? 무조건 뭐가 생겨? 새로운 의미가 생기게 되겠지. 근데 지금 서로 똑같은 대사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장면이고 무엇에 의해서? 유사성에 의해서 연결이 될 거니까 당연히 어떤 특징을 부각하고 강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럼 어떤 걸 부각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겠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뭐 되어오고 있다.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억울함, 사람들의 어떤 분노, 그런 것들을 부각하고 강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구나 라는 뭐가 생겨?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되시겠나요? 물론 이 과정에서 각색이 이루어졌고요. 새로운 등장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이해되니? 물론 여기가
새로운 인물. 여기도 새로운 인물. 시나리오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첨언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가보시죠. S샵 98에서요. 조마이 섬의 지형적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 멀리에서 섬을 조망하는 촬영 기법 ELS Extreme Long Shot. S샵 99에서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물의 대사로 역사적 사실 정보를 전달. 원래는 뭐였고? 성찰이었고. 관객의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서 이후에 벌어질 갈등 상황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어줍니다. 잘 봐. 요거 긴장도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긴장이 nervous의 의미가 아니야. 막 긴장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긴장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뭘 전제로 하냐면은 해당 장면에 대한 주목과 강조를 얘기해. 이해되니? 주목하고 강조되니까 긴장감이 높아진다고. 귀신의 집 갔을 때도 긴장하는 이유가 뭐야? 주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들이겠지? 그럼 그런 주목과 강조를 위해서 이후 벌어질 갈등상을 인물의 대사 속에 넣은 어떤 거? 유력자들이 와서 가져가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가져가고 시꺼먼 놈들이 들어와서 뭐 한다? 시꺼먼 놈들이 들어와서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될 거야? 아, 얘들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털어가겠네. 그런 것들을 뭐 하게 돼? 생각할 수 있게끔 되는 거지. 되시겠죠? 4번. 98부터 99에서 갈등을 여기 뭐 나와? 부각시킨다. 부각하고 강조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정의 찬동은 찬성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 없어요. 5번. 억울한 상황이 여기 뭐 된다? 강조.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뭐 한다? 강조한다. 부각하고 강조한다.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 이게 뭐예요? 매개 요소지. 됐니? 얘도 한번 봐보자. 2009년 수능에 나왔던 홍파각색의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이에요. 샵 92야. 안 나와 있어. 그냥 보시면 돼. 샵 92, 93이에요. 서로 다른 장면이지. 고기를 서툴게 썰고 있어요.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가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줘. 약간 삔또 상했어. 얘 스테이크 별로 썰어본 적 없는 애인가 봐. 부리의 집마당, 익고 있는 고기에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습니다. 먼 곳으로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집 다 부서지고 있는데 고기 먹고 있어. 서로 다른 장면이지. 뭘로 연결되는 거 같니? 뭘로 연결돼? 고기로 연결되죠. 이게 매개 요소라고. 그러면서 샵 94에서는 몽타주라 나와요.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여기 뭐라 나와? 서로 다른 화면을 뭐 한다? 결합한다. 뭘 통해서? 고기 써는 걸 통해서 뭐 된다? 결합시킨다. 자세하게 보시면 몽타주가 돼요. 당시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은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주플롯, 부수적인 이야기를 부플롯이라고 얘기해. 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 봐. 두 장면 사이에요. 사이에 유사성이나 뭐라 나오니? 대조점. 유사성이나 대립성, 대조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된다? 연결, 결합, 통합된다. 연계가 이루어진다고. 긴밀하게 뭐 된다? 연결된다. 당시 선지가 이거였어. 주플롯과 부플롯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뭐라 나와? 유사성. 근데 새로운 의미 안 물어봤지? 교수님이 봐준 거야. 그럼 새로운 의미 만들어봐. 뭐겠어? 비극적 상황을 뭐 한다? 부각하고 강조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을 서로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어떤 어두운 상황을 부각하고 강조합니다. 가능하겠지? 되니? 얘도요. 문학 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이 세 가지인데 내면이나 정서나 의식들을 대상에 투영해서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세계의 자아와 얘기하는 거고요. 새롭게 해석하면서 의미를 만들어내 얘도 주관적 인식 얘기하는 거고 얘도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뭐해? 대비. 그래서 양자에 대한 뭘 해? 새로운 해석을 통해 뭘 만든다? 의미를 생성한다. 문제 없으시죠? 다시 볼까? 98부터 99까지 억울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 매개 요소를 통해 연결, 결합, 통합되고 비슷한 장면을 유사성으로 엮으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땅을 빼앗기고 있다는 비극적 현실을 부각하고 강조한다. 문제 없죠? 다음에 3번. 모래톱 이야기에서는요, 작가는
땅을 둘러싼 권력의 횡포를 여기 뭐라 나와? 비판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작가께서, 여기는 작가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현실을 비판을 해. 비판한다는 얘기는요, 무조건입니다. 비판이란 얘기는 반드시 이걸 얘기해요.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부정적 인식을 전제로 해. 그래서 부정적 인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얘기하겠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 됐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모래톱 이야기에서 이상은 뭐겠어? 사람들이 자기네들 땅을 지켜가는 것을 이상이라 한다면 현실은 어떤 건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땅들을 뺏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괴리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비판을 한다 요 얘기야. 뿌리 뽑힌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와 등장인물을 통해 증언한다. 아까 얘기했었던 여기 있는 등장인물, 여기 등장인물들, 서술자, 나도 있었고요. 여기 서술자, 여기 등장인물. 그럼 봐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는 결국은 뭘 가지게 된다. 뭘 가지게 된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절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는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가 돼. 또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무조건 내면세계 인식이야.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하기 위해 서술자 나의 이야기를 뭐 했다? 창조했다. 그럼 이 부조리한 현실을 전달하고 증언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뭐예요? 문제의식에 의한 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라 나와요? 작가의 뭐가 가미되어 있다. 현실 참여 의식. 되니? 아이고 힘들어.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의 이야기에 대한 나의 태도. 어떤 거? 아이고 사람들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 나의 이야기는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무엇을 나타내는 거야? 공감을 담아낸 것이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2인식을 통해서 섬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니까. 2번 조마이섬 사람들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건우의 섬 얘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건우는 땅의 소유권이 바뀌어온 현실을 뭐한다? 증언. 뭘 통해서? 책 뭘 통해서? 섬 얘기를 통해서. 3번 나의 이야기는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다 아니죠. 잘 봐. 왜? 여기서 등장하는 나의 이야기는 내가 전달해 주는 거잖아. 근데 건우는 뭐 했어?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할아버지 그리고 땡땡땡 여사 기타 등등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여기에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거지. 맞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체들의 중심인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겠어? 건우 여기서는 이제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할아버지가 되겠지. 되니? 우리 중심인물도 얘기했었고 주변인물도 얘기했었어요. 중심인물은 어떤 인물이고 사건을 뭐해가는, 이끌어 나가는 주변인물은 중심인물의 보조적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건우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 주변인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4번이요. 나의 이야기가 조마이섬과 관련된 몇 가지 기막힌 일화를 다룬 것으로 보아 나의 이야기는 현실의 이면, 다른 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실상, 문제의식, 현실 참여의식 이런 것들을 증언하기 위함이고요. 나의 이야기는 뿌리 뽑힌 사람들에 대한 권력을 횡포를 비판한다. 왜? 여기 있는 작가의 내면이 어디에도 투영되어 있으니까. 서술자, 나에도 투영되어 있으니까. 됐죠? 답 1번이죠. 각골통환. 이걸 모를 순 없다. 노심초사. 계속 전전긍긍 근심하는 거. 전전반측.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이는 거. 풍수지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탄하는 거. 후회 만큼 후회가 막심하다. 문제 없죠?